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재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항상 처음이나 끝 부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이 독서가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게임 재밌습니다. 유튜브 재밌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서가 재미없다고 우리 아이들 독서를 이제 그만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재미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천부적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논외고요. 천부적으로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걸 기술적으로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울 때 기초 스킬 없이 운동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정말 잘 치시는 분들, 동호회 선수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돌아가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동호회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싶은 찰나에 주변에서 레슨을 권유받아서 기초부터 이런 라켓을 잡는 기초부터 포메이션 등등 기초를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독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독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독서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독서를 즐겁게 만들어주려면 독서가 재미있다라는 기술적인 그런 독서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 스킬은 책을 예를 들어서 밑줄 그면서 읽기,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읽기, 정독하기, 모르는 단어 색칠하기 이런 스킬이 아니고요.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독서 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도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재밌네, 조금 더 해볼까? 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독서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었는데 재밌네, 하나 더 읽어볼까? 이 비슷한 책이 있네? 이 편도 있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우선 예전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부모님들께서 책을 함께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아이와 책을 읽어줄 수는 없지만 하루에 그래도 한 권, 두 권 정도는 좀 같이 읽어주시면서 독서를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책을 읽고 났을 때 좀 지나치게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퇴근하고 오시면 우리 아이들 독서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독서 내용을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물론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대답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지쳐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서 함께 독서한 내용의 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시라면 굳이 아이가 혼자 읽은 책 내용은 물어보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 책 읽으라고 시켰는데 내용도 기억도 못하고 읽는 것 같지도 않고 시킬 때만 억지로 읽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도 정말 재밌어서 읽는 아이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죠. 이렇게 열심히 주변에서 조력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재미를 느끼게끔 최대한 많은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모님 같이 읽어주시고요. 아이가 읽은 내용, 책 내용 가급적이면 물어봐 주시지 마시고요. 대신 세 번째 활동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후 활동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후 활동 크게 거창하고 많은 거 물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독서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족 독서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제가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요. 등등. 그리고 아니면 책 사고 팔기, 책 바자회, 책 도미노, 책 펼쳐서 쪽수 찾기, 책으로 문장 만들기 등등 많은데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책에서 기억에 남는 주인공 이름 맞추기 하나, 둘, 셋 요 정도. 아니면 책 속에 나온 주인공 무슨 색깔이었니? 요 정도만 접근해 주셔도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기억하면서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집에서 책을 읽어주실 때는 처음에 너무 많은 독후 활동 하시기보다는 정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물의 색깔, 동물의 종류는 뭐였니? 아니면 그 사람은 안경을 꼈니? 아니면 정말 기억력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니? 와 같은 정말 기초적인 수준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요 정도? 별거 아닌데? 하고 아이들이 조금 독서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시되 아이가 혼자 읽은 책은 가급적 내용을 가급적이면 물어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읽은 책은 꼭 독후 활동을 어떤 활동이든지 정말 간단한 활동이라도 하시면 좋고요. 아이가 독서 흥미가 조금 생길 것 같다 하면 더 많은 독후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